네, 일단 반갑습니다. 자,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 자체가 오늘 양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글로벌 증시 여파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그동안 어떤 시장 자체가 투심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지나치게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있던 모습도 있었고, 오늘 뭐 중국 상해 증시는 그래도 안정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지만,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뭐 3%대 하락이 나와줬고, 또 현재 미선물도 1.58%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뭐 글로벌 증시 너무 고평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이어지고 있고, 딱 하루 전에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예상을 뒤엎고 저조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하루 정도는 좀 희석되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시장이 좀 크게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증시도 오늘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장중에 미선물 여파로 인해서 같이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가까이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IT 섹터를 위주로 시장의 하락이 좀 컸습니다. 거기에 뭐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 5G, 뭐 2차전지, IT 섹터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고, 또 그동안 그 기대감, 올해 슈퍼사이클, 또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5G 인프라 구축,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의 성장,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이미 그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밀리면은 같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과 상황에서 높은, 지금 특히나 성장주들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재로,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성장주에서 일단 원자재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면서 원자재에서 이제 중간재 그리고 소비재로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에서 지금 오히려 성장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소비재 쪽, 또 화장품이라든지 또 이제 의류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 뭐 세아 PNC를 비롯한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에이블 CNC,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줬고요. 한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류 관련 종목들이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필두로 오늘 또 LF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까지도 안정적인, 또 시장은 급락이 나왔지만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딱 말씀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자, 일단 마우스가 자, 일단 저는 엠뱅골드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1시 45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릴까 말까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은 고고쇼 방송을 3시 40분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장방한 방송을 4시 30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소비재 관련해서 첫 번째 딱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한 종목, 제가 오늘 신성통상에 대해서 이제 달릴까 말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성통상은 패션 브랜드 그리고 의류 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해외 고객사, 그리고 또 이거는 자체 브랜드, 밑에는 자체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메리칸 이걸, 아베크롬비, 헐리스타, 그리고 또 뭐 게스도 유명하죠. 디키즈, 뭐 케빈 클라인, 그리고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언더아머 많이 입죠. 그리고 또 월마트에도 그 최근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OEM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해외 매출 비중은 40% 정도.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가 40. 그리고 내수, 그리고 또 자체 브랜드, 패션 브랜드로는 60%인데 점점 이쪽 부분에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게스, 뭐 케빈 클라인이 다양한 탄탄한 미국 내 고객사들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자체 브랜드로는 일단 남성복 브랜드인 지오지아가 있고요. 네, 남성복 브랜드인 지오지아, 그리고 엔드지가 있고요. 뭐 올젠, 뭐 에디션, 그리고 탑10 키즈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네 곳의 매출을 다 더한 것보다 탑10의 매출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탑10은 2019년도에 한일 갈등 최대 수혜주로 이제 애국 테마주로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장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도 6월 기준에 매장 수가 269개였고요. 2019년도에 6월 기준에 269개였는데 딱 1년 만에 2020년도에 425개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코로나 여파로 살짝 지금 이제 매장 수가 매장 수 증가가 소폭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매출 또한 오프라인 매출은 좀 줄어들고 있죠. 다만 온라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애국 테마 관련 수혜주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탑10만 아시지 다양한 또 해외 고객처를 두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서통상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탑10 몰이라고 누적 조회수만 440만을 돌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또한 온라인 매출이 120%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방문자 수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 또한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도모되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서통상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의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 매출액이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거의 뭐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의 의료 업체들은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유일하게 좀 신성통상이라든지 신성통상이랑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세아상혁은 이제 상장된 건 아닌데 세아상혁이 우리가 아는 태림포장을 최근에 인수를 했고요. 태림포장을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또 저거 뭐 어디야? 저거 인디에프 경협주 인디에프도 인수했고, 그리고 또 저기 STS 이름 잘 생각 안 나네요. XTS 아무튼 태림포장, 인디에프, STS 아마 조선이었나? 그 하나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여기를 인수한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1차 벤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코로나 여파에도 실적이 고성장했다는 의료 업체들은 일단 신성통상과 세아상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매출이 고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탑10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최근에 코로나 여파에 이제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유니클로를 대체하는, 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의 반사이익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도모됐고요. 지금 그때 이나영의 유니클로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탑10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탑10의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2020년도까지 또 가성비와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의 반사기, 한일 갈등이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도 지금 또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한일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봤을 때는 대표적인 소비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거기에 한일 갈등 수혜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그 신성통상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 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뉴스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이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거 한번 뉴스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일본이라고만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바로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컴퓨터가 느리죠. 됐다. 뭐였지? 네. 여기 나오죠? 좀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원전에서 1km 떨어진 곳에 바닷속에 이제 방류를 검토한다. 상케이 신문에서 오늘 나온 뉴스예요. 원전 부지 해안에서 바로 방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1km 떨어진 곳에서 방류를 할 건지 아니면 바로 앞에서 방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관계자 일본 정부가 최근 확정한 해양 방출 구상과 관련해서 이런 배출 방안에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상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미국 또한 살짝 지금 이거를 거의 용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제 방출했을 때 다시 한번 또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일 갈등 수혜주로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의료 관련 종목들, 특히 소비주 관련 종목들, 소비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가치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신성통상을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다.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디 갔어? 유일한 신성통상의 이제 리스크 요인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근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신성통상을 말씀드린 건데, 딱 보시면은 바로 좀 직전 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최근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고,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가지고 또 의료 소비자 관련 종목들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었죠. 직전 고점 라인대를 전일 돌파를 했고, 오늘도 장중에 4%대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장 막판에 이제 강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얘 약간의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은 1월 달부터 이 종목이 좀 조정이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기 줬던 원인이 뭐냐면은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 근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그냥 정기로 하는 세무조사다 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조사 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뭐 횡령이라든지 그리고 횡령, 그리고 뭐 탈세, 뭐 이런 게 있을 때 보통 이제 조사 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데, 이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세무조사 배경을 알기 어렵고, 우리는 이거 정기로 받는 세무조사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월달에 시장이, 이게 2월달에 나왔던 뉴스고요. 1월달부터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악재들이 좀 선 반영된 상태에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직전 고점 라인 때, 박스권 라인 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오늘 또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근데 사실상 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또 그 가능성, 그러니까 조사 사국이 투입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뭐 탈세나 뭐 비자금, 뭐 횡령 이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증시에 좀 작용했고, 사실상 이제 1월부터 시작됐던 거라서 어느 정도는 좀 선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젠 그 신성통상에서는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의 일환이었다라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한일 갈등의 격화와 최근에 소비주들의 소비재 특히 의료 관련 종목들의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 매출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신성통상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린포장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세아 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신성통상 또한 지금 안정적인 반등 흐름,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다.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그 리스크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통상의 대안주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신성통상도 그 정도의 어떤 악재가 있지만 이미 주가에 모르고 있는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1월달부터 이어져 왔던 세무조사였고요. 그 세무조사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뭐 탈세라 이런 게 아니라고 밝혀졌을 땐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은 벼랑 끝 패션업계. 패션업계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게 해외 명품, 그리고 이제 골프 의류. 골프 인구가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7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해외를 못 가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스크린 골프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골프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20, 30대 이제 골린이라고 하죠. 예. 골린이가 지금 폭발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2030 골린이들이, 작년이죠. 작년 9월달에 골프숍 매출 또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고성장하고 있고, 30대, 20대, 30대가 이제 골프 의류의 매출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진입장벽도 좀 많이, 낮아져가지고, 새로운 이제 골프 시장의 성장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 있어요. 특히 스크린 골프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골프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게 뭐예요? 골프 의류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골프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골프 의류, 골프 용품뿐만 아니라 골프 의류 시장까지도 같이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거기에 또 가장 탑픽 종목으로 신성통상의 후속주를 같이 봐야 될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가스텔 바작이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골프 웨어 그리고 골프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골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얘는 또 가스텔 바작도 마찬가지로 신성통상이랑 왜 같이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대표적으로 의료 소비자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이 종목이 한일 갈등 또 애국 테마 관련 수혜주 종목이기도 한 점이 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통상 같이 모나미와 신성통상 같은 큰 모멘텀을 가지고 한일 갈등의 대장주는 아니지만 가스의 바닥 또한 한일 갈등 또 애국 테마 관련 수혜주 중에 한 종목이다라는 것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VX가 이제 뭐냐면은 골프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스크린 골프 업체를 인수한 데가 이제 카카오고 카카오 VX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VX,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 VX가 와 함께 가스텔 바작이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가스텔 바작에서 카카오 프렌즈 이모티콘을 통해서 골프 의류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통해서 골프 의류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20대 또 30대에 또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도 골프 용품뿐만 아니라 골프 의류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가스텔 바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골프웨어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의류 업체들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게 해외 명품이랑 이제 골프 의류의 고성장으로 최근에 의류 업체들이 가치주 그리고 또 소비재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가스텔 바작이고, 신성통상과 함께 우리가 같이 봐도 좋다고 했던 점은 대표적인 대장주는 신성통상이지만 같이 또 이제 애국 테마주로 같이 묶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골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골프 웨어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카카오 VX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웨어 성장이 계속해서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다. 가스텔 바작이 또 약간 어느 정도 고가의 의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는 골린이라든지 20, 30대 층들이 또 많이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소비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또 의류 관련 종목들이 반등 흐름이 굉장히 컸었는데,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적 분석으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때도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2019년도에도 한번 상장하고 나서 2019년도에도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도 애국 테마로 같이 묶이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딱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IT 섹터 뭐 아무거나 한번 찍어볼까요? 뭐 IT 대표적으로 뭐 SNS 텍도 그렇고, 최근에 IT 종목들이나 5 종목들에 좀 조정이 나왔던 거를 비교하면은 뭐 텔레칩스도 그렇죠. 텔레칩스 우리는 수익 내고 나왔지만은 뭐 얘도 그렇고 뭐 덕산 하이메탈도 그렇고 최근에 IT 섹터들의 어떤 조정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최근에 안정적인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 예. 오늘 조금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자 관련 종목들이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줬고요. 뭐 시총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이에요. 983억, 거의 1000억 수준의 이제 시가총액이고, 거래대금도 하루에 뭐 10억 이상 정도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는 어떤 중소형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한일 갈등과 같이 우리가 이제 골프 골프 의류 관련해서 앞으로 고성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의류 관련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 안에 좀 대표 종목으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예전에 제가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에서 이제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가볍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이제 얘가 이 자리에서 5,000원대에서 이제 17,500원까지도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이 1,065원까지 이제 1000원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삼성출판사라든지 뭐 토박스 코리아, 다른 유학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있지만은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가볍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도 캐리소프트와 같이 최근에 이 직전 고점 라인 때 16,000원 라인 때만 돌파를 해주던가, 아니면 최소 15,5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줬을 때는 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돌아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비재, 성장주에서 소비재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는 가운데 또 한일 간의 갈등까지 같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일본 언론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도 한일 간의 갈등을 절대 풀 수 없다라고, 또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이 한일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정권이 아베에서 이제 스가 총리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이번 임기에는 쉽게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그동안 좀 잠잠했던 한일 간의 관계가 또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또 사실상 이제 주변국은 우리나라가 제일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불매 운동이 불거졌을 때 가스에 바짝, 특히 지금 최근에 골프 웨어의 고성장세와 또 그리고 성장주에서 소비재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일 갈등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니까, 최대 수혜주는 아니죠, 대안주이기도 하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묶어서 이 종목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성통상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물론 아까 세무조사 관련돼서 그 악재가 충분히 다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그 리스크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여러분들도 좀 뭐 비중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분할 매수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한일 간의 갈등이 문제가 있을 때는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1월부터 불거졌던 세무조사였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적으로 이제 최근에 의료 관련 종목에서도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이 났던 기업은,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은 신성통상과 세아상영인데, 세아상영은 아직 상장이 안 됐고 대리포장의 모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통상이 최근에 기술적으로도 가스텔바자 신성통상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성장주와 소비재 쪽의 수급 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신성통상과 가스텔바자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어느 정도 1월부터 이어졌던 악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서는 오늘도 절반 수익 실현해가지고 그 종목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절반 수익 실현 12% 정도 절반 수익 실현했고요. 어제도 수익 실현했고요. 어제는 우리가 케이프 여러분들에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주이기도 하고 개별주이기도 하고 조선 실린더 라이더 관련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자회사 KF 투자증권을 통해서 증권 수혜주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그 악재가 장기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KF로 이날도 11% 수익 챙겼고 신규 회원까지 다 말씀드려서 요날도 어제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KF 판 거를 또 새롭게 매수한 종목도 오늘 10%까지 상승이 나왔고, 또 이틀 전에 매수했던 종목도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서 12%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금 매수가 위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내일 또 바로 수익 실현할 종목도 있고, 또 소비자 관련 종목에서 제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을 VIP 종목에서 내일 또 공개를 해서 또 강하게 이 수익 랠리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도 꾸준하게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뭐 동방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KF라는 종목도 있었고 텔레칩스라는 종목도 우리는 고점에서 이제 다 팔고 나왔습니다. 텔레칩스라는 종목도 이날 잘 팔고 나와서 또 이번 주에도 월화 받게 되지 않았는데 어제는 또 KF로 그리고 오늘도 절반만 팔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어떤 종목으로 12%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루 휴일이었는데요. 꾸준하게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주 장세, 종목 장세 IT 섹터와 성장주들은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빠지면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저와 함께 중소형 또 개별주 시장의 트렌드를 선점해서 접근을 해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와야 됩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IT 섹터들이 좀 조정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고 고점 대비 40% 가까이 큰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을 때 어차피 그 섹터는 시장이 안정화돼야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소형 개별주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누가 제일 먼저 선점을 잘하는지 그리고 내일 또 이제 소비자 관련해서 또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잘 대응했을 때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어쩌면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2월달에 뭐 250% 이상의 수익을 챙겼지만 5월달에도 그에 준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시장 핑계 되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챙기고 있고 오늘도 12% 이상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내일도 바로 수익 매도할 종목들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도 매수가 위에 있는 종목들도 세 종목이나 되고 또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도 많아서 5월달에 꾸준하게 수익 랠리 이어가면서 내일도 바로 오전에 수익 매도 후 또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랠리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어차피 시장 핑계 되는 거는 IT 섹터랑 제약바이오 종목들 아무거나 사면 돼요. 그럼 시장 오르면 올라가고 빠지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장 핑계 되지 않고 차근차근 수익 랠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실 분들은 엠뱅골드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냥 가입하시면 하실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정형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고요.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뭐 암호화폐 교육도 했고 또 그리고 타점 잡는 교육들까지도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VIP 오리엔테이션만 들으셔도 따라오신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신선통상과 가스바장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또 안정적인 수익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가입하실 분들은 엠뱅골드 사이트나 그리고 고객센터 1588-0648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하신 분들은 정형 게시판에 보유 종목들 상담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VIP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교육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5월달에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주도 이번 주도 자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모두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모두 선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